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원전학을 전공한 한의학 박사 우경 이경우가 진행하는 글자 풀이마당 한문 놀이마당 우경 한의학당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갈증에 대한 대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갈이라는 글자를 풀이해보면 소소소 사라질 소자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소입니다. 소멸, 소소소. 근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해소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의 병증의 현상의 하나로서 우리 몸이 진액이 사라져가는 또는 형체가 사라져가는 기운이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병증적인 내용으로서 쓰여진 말입니다. 사라질 소. 갈갈갈. 갈자는 물이 갈갈갈 오른쪽에 어찌 갈자가 음을 나타내죠. 어찌 갈. 갈갈갈 목마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갈갈갈 걸걸걸 이걸 허허허 목마를 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증으로서 아주 지나치게 목말라 하고 우리 몸의 진액이 사라져가면서 끊임없이 갈증이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병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갈증이라 합니다. 소갈증.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 이 증에 해당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당뇨병이다. 당오줌병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데 바로 그 췌장과 관련된 병으로서 현대의학에서도 풀이하기가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까다롭고 힘든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뇨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당뇨병인데 이것이 병독에 의한 병독의 독성의 병독이 생겨서 그 병독에 의한 간의 염증, 간염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염에 걸렸는데 이 간염이 내부적인 간의 병독이 쌓여서 된 간염증인데 이것이 아울러서 당뇨병을 함께 겸하여 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갈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단순한 접근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겠고 그 근원인 병독에 의한 간염을 우선 다스려야 되겠고 그거와 아울러 당뇨라는 것도 함께 고려해서 해야 하는 복합적인 그러한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사례를 앞에 놓고 볼 때 대단히 흥미롭고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야, 과연 이와 같은 증을 맞닥뜨렸을 때 이 한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인지 초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보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 남자이군요. 56세 제법 중년을 넘어선 나이임을 알 수 있네요. 기본적인 병의 조건으로서 을형, B형 간염을 앓은 것이 1년이 되었다. 간염을 앓았어요.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 간염을 1년을 앓고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자각 증상이 들었는데 입이 마르고 물 마시기를 좋아하고 소변색이 백색이에요. 백색. 투명한 게 아니라 좀 백색이다. 흰빛을 띈다. 백탁 비슷하게 뿌요스럽게 나온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네요. 소변색이 백탁 하면서 빈삭, 자주빈 자주삭, 자주자주 소변을 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소변량도 제법 많은 양이 배출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구갈 희음하고 소변색이 백하고 빈삭하며 량이 많은 그와 같은 상태네요. 단적으로 요 내용만 봐가지고 이 병이 어떤 것이다라고 꿰뚫어 본다는 것은 막막하죠. 기본 배경으로서 간염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줌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유자는 나을 유자인데 이것이 낫다 더 나아진다. 그래서 더욱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줌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갈유심하다. 그 갈증도 더욱 심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어로 치면은 more에 해당합니다. 더 more.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해진다. 이런 구문이 되겠네요. 오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증도 더욱 심해지더라. 대강 하나를 마시면 오줌도 오줌을 누는 그와 같은 형세이더라. 기세이더라. 세력세. 하나를 마시면 하나 먹은 만큼 그대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은 양으로 내빼는 거죠. 우리 몸에 그 잠장되는 숨이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네요. 허리와 무릎이 산년 지릿지릿 저리면서 무력하다, 연하다, 힘이 없다. 허리와 무릎이 산련해요. 어떤 요독이나 요산에 의해서 콩팥 기능에 떨어지면서 콩팥이 주장하는 허리와 그 다음에 무릎 쪽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산 같은 것이 침착되면서 무릎도 시려오고 연해오는 그와 같은 증상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족의 힘이 손바닥 중심이 열나고 역시 그 진액이 많이 바짝바짝 쫄아 들어가는 그와 같은 속열을 본관하는 진액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외한 방냉하며 한냉한 것을 외박한다. 두려워한다. 찬 것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몸의 온양지기가 많이 떨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태임을 또 알 수 있는데, 한편으로 수족에서 또 열이 난단 말이죠. 이와 같을 때 혼란을 유도합니다. 대변은 건조해요. 대변이 건조하다. 바짝바짝 그 습기를 다 빨아들여서 대변이 건조해진다. 소변으로 다 빨아내니까 대변이 건조해진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행해진다. 진할경, 혈액, 오줌 검사가 될 것 같네요. 검사를 경유해보매 혈당이 210이고 당뇨 수치가 플러스 트리플 양성 반응을 당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요 당이 혀는 붉고 붓다는 것은 진액이 많이 말라 들어갔다는 얘기고, 맥이 침세해요. 전기를 깔아앉으면서 아주 미세하고 힘이 없어. 근본적인 원천적인 원양이 없고 떨어져 있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속으로 움츠러 들어있는 맥상이 침세하다는 것이 여기서 뭘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왜 침세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 과연 어떤 변증을 내렸을지,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그 결론 변증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변증하기를 뭐뭐라고 했다. 소갈병에 있어서의 로봇의 반영격이죠. 하소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래쪽에서 소모시켜 나간다, 사라져 나간다, 기운이 소모되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래쪽 소에 해당하는 증이다. 즉 뭐뭐이다. 신중에 콩팥 중에 있는 콩팥 중에 음량이 둘 다 허해진 상태다. 근본 뿌리인 콩팥의 음량이 다 허한 상태라면 이건 뿌리에 해당하는 건데 대단히 바닥이 나 있는 상황으로 염려됩니다. 기화함에 무건하다.
기화작용에 있어서 저울질할 권자입니다. 이 권자가 권세 권자인데 이것이 그 저울질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여기서 기화작용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저울질 그것을 높낮이 많고 적음을 재고 헤아리고 그런 권형 그 균형을 저울질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기화작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즉 기본 원천인 콩팥의 음량이 허하다 보니까 그 심량으로 인해서 온양시켜서 기화시키는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그 기화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저울질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저울질함이 없어요. 그러자 결과적으로는 진액이 화되지 못한 진액이 증등되어서 진액을 증등해서 화시켜서 영원한 경청지기로 해서 끌어올리고 적셔주고 해야 되는데 진액이 이것을 화시키지 진액이 화되지 않는다. 진액이 화되지 않는 증에 해당한다. 하소증이라는 게 아랫부분에 있어서 그 콩팥이 기운이 떨어져 나가서 소모되어가는 그와 같은 상태를 하소증에 위치는 콩팥 아래 콩팥에 해당하는 헛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접근에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랬을 때에 병리적인 이치가 이렇게 생긴 것이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치법 치료함은 뭐뭐로서 법으로 삼아야 된다. 이 A, V, B의 용법이죠. 이 보신, 온양, 화기하는 것으로서 위법 해야 한다. 이것을 치료함에 있어서 보신하고 신을 보해주고 신기를 보해주고 온양, 신양을 덮여서 보신해줌에 있어서 신양을 덮여주고 북돋아주고 화기, 기를 화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보신 온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신의 활동성 온양을 북돋는 그와 같은 처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에 대한 보신 온양시키는 것이 어떤 처방이 있을까 하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작용성이 뛰어난 약재로 쓰여짐을 알 수 있네요. 부자를 4g 정도 쓰네요. 아주 바닥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와 같이 곁들여서 온양지기로 북돋아줄 수 있는 게이지가 같이 아우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저기로서 숙지를 30g을 집어넣어요. 아주 많이 넣는 거죠. 음혈을 북돋는 것으로서 산수유, 산약, 단피, 복령, 택사, 복령과 택사가 어우러져서 신의 수액대사를 살아나게 해주는 신의 수액대사를 살아나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신의 활성화 시켜서 신양이 살아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당삼 역시 그 기운을 움직여주는 활동의 기운 그것은 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당삼이라는 것이 움직여주는 보이지 않는 활동기를 넣어주는 제재로서 인삼과에 속하는 거죠. 당삼을 중국에서는 주로 이 당삼을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우리나라처럼 귀한 인삼이 귀하기 때문에 의사가 촉구 부탁하기를 음식과 당분류의 식품을 억제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공제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7제를 복용함에 소변의 차례수가 드러나게 감소되더라. 소변이 줄어들어요. 소변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신장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홀링 능력이, 조절 능력이 살아나는 거죠. 필터링하는 그 정류 시설 여과 장치가 조절력이 살아나고 하는 것을 말해주네요. 그래서 조원방하여 원방 가감하여 비추다 조명하다 조자 아니에요. 밑에 불 4개가 들어가서 불빛으로 비춘다. 비추일조. 원방을 비추어서 원방에 근거로 해서 원방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에 가감을 했다. 가감을 하여 또 이번에는 30여제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 몸의 그 신장의 원천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반짝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30여제를 했다. 그랬더니 갈증이 멈췄어요. 갈증이 멈췄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진액, 수액 대사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 소변도 정상으로 오고, 재증이, 모든 증이 수지유로라, 그냥 그에 따라서 그냥 다 나버렸다. 진짜라면 정말 놀라울 만한 획기적인 성공적인 치료, 자랑스러운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당을 재보니 100으로 떨어져 있더라. 아까 혈당이 제법 높았었던 것 같은데요. 혈당이 얼마였죠? 210이었었는데 210. 혈당이 100으로 정상 수치가 100이었나요? 당뇨 수치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금방 우리 몸의 췌장의 기능, 근데 이게 췌장의 기능이 또 이렇게, 췌장은 섣불리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도 이렇게 떨어지고, 전방하여 방을 바꾸어서 돌려서 조리하고 치료해 나갔다. 간병에 대한 것을 일단 우선 급한 거는 당이겠죠. 우선 당을 잡아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간에 대한 병도 고쳐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봅니다. 살피는 걸 분석. 신이라는 장기는 거기에 깃들어 산다, 깃들어 있다. 신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다, 깃들 우자입니다. 우리 몸의 근원이 되는, 으뜸이 되는 음과 원양이, 으뜸이 되는 양이, 음양이 모두 거기에 깃들어 있다. 깃들어 있는 물과 불이라는 말로서 대표되죠. 식혀주고 불사르는, 덮여주는, 식히고 덮이는, 물과 불이 머무는 집이 된다. 여기서 집이라는 얘기는 머무는 장소다. 이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소갈이라는 하나의 증은 본래 음이 허함으로서 된 것이다. 음이 허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 근본은 우리 몸의 음진음액이 말라 들어가고 허해지면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음이 허해졌다고 하는데, 그 음이 허해진 것에는 뭔가 음양의 조화가 깨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음양은 상호 유계되어 있다. 서로 간에 매일케 서로 묶여져 있다. 유계되어 있다. 유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의존호근한다. 의존하며 서로가 기댈의 기대서 존재하며 서로 뿌리근 상대의 뿌리가 되어준다. 여기서 호근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즉 우리가 기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기를 머금어서 잠잠해 줄 수 있는 음이 있어야 그 기를 머금어서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음이 줄어들게 되면 그 기를 머금어 줄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 또한 똑같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 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양기가 아주 적어요. 그럼 활동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온양시키지 못하고 잡아주지 못하니까, 증등시키지 못하니까 일종의 증등작용이라고 하죠. 대기권에서의 물이 증발시켜 나가는 자로서 신체의 신비가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그 음을 기로서 기화시켜지 못함으로 해서 음 자체가 무너져 내려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뿌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병정이 하나로 오래되면, 병정이 한 번이라도 오래 지속되기라도 한다면 음이 허했던 것이 양에까지 미쳐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음이 허함으로 해서 양을 잡아주고 머금고 키워주는, 양이 기대고 할 수 있는 근거지를 상실함으로 해서, 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음이라는 그 실체를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음이 허해지면 양도 그 근거를 상실해서 허망하게 근거를 상실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음이 허한 것이 양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본의 안에서는 환자가 간염을 1년 알아왔다. 거기에다가 이어서 아울러 소갈증을 발한 상태다. 즉 이것은 바로 신양이 허해진 상태가 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신장이 허해지는 상태가 될까요? 간염으로 인해서, 간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근원적인 양이 많이 불살라 소진되어서 약해진, 그로 인해서 그 신양 또한 많은 그 저기를 겁탈을 당한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봅니다. 이미 뭐뭐 할 수 없다. 증등하다. 쪄서 찌다 증자죠. 수증기. 물의 상태에서 화된 기의 상태로 화시키는 증작용이죠. 증등작용을 할 수 없다. 진액을 쪄서 찐다. 쪄서 써 상등. 등자는 등등등 올려보내는 것을 등이죠. 오를 등. 말이 올라가는 것을 등이라고 합니다. 진액을 쪄서 써 위로 등등등 올려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니 그런 상태라면 이것이 또한 이어서 불능행기화 한다 이 말이에요. 기화작용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화가 안 되는 거죠. 증등이 안 되니까. 진액이 증등해서 해야 그것이 기로 화하면서 기화작용으로 활성화되는 건데, 기화작용을 행할 수가 없어. 기화작용을 행해서 섭주도, 주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광이죠. 방광. 수기가 머물러 있는 방광의 거처를 관장할 수 없다. 관장하지 못하게 된다. 즉, 주도를 관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방광의 주도를, 도울주, 도읍도, 물을 다스리는 그 도읍을 다스리지 못해서 물의 그 상태가 물란해진다. 수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댐 수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위 소갈이 그치지 않고, 위로는 소갈증이 그치지 않게 되고, 아래로는 소변이 자주 많아지는 것이 된다. 자주 많아지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해서 무엇에 이른다. 형성하기에 이른다. 무엇을 형성하냐? 한 대를 마심에 소변도 역시 한 대를 내리쏟는 그러한 정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자, 이에 대한 그 직접적인 설명으로서 경학전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경학 선생님도 대단한 의학자임을, 성인에 가까운 의학자임을 알게 됩니다. 경학전설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삼소 건갈 편이죠. 삼소에 걸친 건갈증에 대한 내용에서 말하기를, 우유 양불 화기하게 되면 즉 수정이 불포하게 되고 수 부득화하게 된다. 그런즉 유 강하기만 하고 무승하게 되니 소위 따라서 직입 방광하게 되어 음일 수이하게 된다. 그러해서 이치 천원 부자하고 천량이 고학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개 모두가 진량이 부족한 것이니, 부족하여 화가 슈어 하해서 생기는 화슈허 하지 소증야로다. 자, 이와 같이 경학 선생님이 풀이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또 앞에 무슨 말이 있었죠? 그것에 이어서 또 이런 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이 신양이 부족해서 기를 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증등을 못시키 신양이 온양지기로서 덮여서 기를 뿜어 올려서 화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 기를 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수로부터 나오는 그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쪼개질 대로 쪼개지는 아주 미세한 정미한 상태로 분화되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수의 정미한 증등된 그 기화 증기가 우리 몸에 펼쳐지지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되고, 이 수가 신양인 화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덮여지지 못하잖아요. 화기를 만나서 화기가 올려보내는 작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수가 물을 못 만나니까 햇볕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빨래가 안 마르잖아요. 빨래가 안 마르요. 그냥 물로다가 고여 흐르는 거죠. 수가 화 햇볕을 만나지 못하면, 즉 아래에만 머무는다 이 말이에요. 내려갈 줄만 알고 내려감만 있고 올라가면 없는다. 승강해야 되는데, 소위 따라서 바로 직입 방광하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증등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물이라는 것이 바로 고돌직 방광이라는 주도지관으로, 창고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를 마시면 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좀 과장된 내용이죠. 하나를 마셨는데 어떻게 둘이 나오느냐, 들어간 게 없는데, 즉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 몸에 기존에 있던 수액까지도 함께 휩쓸려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기화작용으로서 올려주고 계속 통조수도해서 통조수도 수액대사의 물길이 계속 순환하면서 대류순환하듯이 이것이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와서 채워주고 다시 올라가서 화작용으로서 우주 만물을 적셔주고 키워내는 그와 같은 우주 생장법칙 같은 데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못에 이르게 된다. 근원적인 그 샘물의 근원이 샘물의 원천이 자양되고 적셔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샘물이 마르게 되니까 천냥 하늘과 땅이 고학하게 되는 것이다. 마를 고 마를 학자입니다. 마를 학. 마른 것은 이것은 모두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신양이 기화작용을 일으켜주는 온양지기가 없으면 햇볕 덮여줌이 없으면 물의 기화 대류작용이 없는 것과 똑같다. 진양이 원천적인 덮여주는 온양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이지어지게 된다. 우리 몸에 덮여주는 화가 아래에 있는 신양, 아랫부분 하초 아래에서 무너진다. 신양의 화가 아래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소증이 소모되는 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소증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하소증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다. 설명이라는 말, 우리말이네요. 슈어밍 똑같습니다. 소갈증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못과 더불어 양이 허하여 불능 뭐뭐 할 수 없다. 증등할 수 없어요. 쪄서 올려보내는 진액을 쪄서 올려보낼 수 없다는 것과 이 소갈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양이 허하여 진액을 쪄서 올려보낼 수 없다는 그것과 더불어 역시 심위 밀절하다. 대단히 매우 밀절한 관계다. 빽빽할 밀, 친하다 밀, 친밀하다 밀, 절실하다 절. 아주 빽빽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절실한 관계다. 그래서 이 소갈증이 생기는 그 원인이 관계에 있다. 우리 몸의 신양이 허해서 진액을 증등 쪄서 올려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다.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 소갈증의 원인으로서 그것이 그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소갈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액이 편사모 소장하게 된다. 수액이 치우치게 스며들 삼투압할 때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드는 거. 우리가 물을 먹으면은 물이 아무런 거부작용이 없이 다 스며들어요. 그 같은 그 뛰어난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명수죠. 물이라는 게 이렇게 생명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물만큼 생명에 소중한 게 없어요. 수액이 소장으로 어디에 소장으로 치우치게 너무 많이 스며들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스며들어가. 밑에서 그 증등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대변은 도리어 건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장에서 다 빨아올립니다. 소장에서 왜 빨아올려요? 우리 몸에서 진액이 다 망실되어서 나가니까 계속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응당 수중 온양하여 증진 화기하는 것을 위본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치료함에 있어서 응당 수중에 물중에서 수중에 있는 온양지기가 치료함에 수중 온양에 대하여 이 증진 화기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자, 이것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모못에 대해서 수중에 담겨있는 머금고 있는 온양에 대해서 그 온양으로 하여금 진액을 찌고 기를 화시키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이 온양지기를 살려내는 게 핵심이다. 그 온양지기가 진액을 증등하게 하고 기를 화시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선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증진화기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치료해야 된다. 그 증진화기하기 위해서는 수중에 있는 온양에 대해서 이것을 북돋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금괴요략에 다음과 같이 지적해낸 것이 있다. 남자에 있어서의 소갈증은 소변량이 도리어 더 많다. 한 말을 마시면 소변을 한 말을 보게 된다. 이것이 이럴 때는 신기환으로 그것을 주장한다. 신기환이 그 신양을 북돋는 약재로서 구성되어 있죠. 소변이 더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소변량이 많다는 얘기로서 쓰여진 것 같아요. 본방에 있어서 숙지와 산수유와 산약 등은 자보 신음하는 신음적 기초상으로 가상 계지 부자 온양지품 하였으니 의제 미미 온보소화하여 이생 신기 하는 데 있으니 기배오 방법이 바로 어디에 속한다? 음중에 구양한다는 뜻에 속한다. 자, 본방에서는 모모라는 기초상에서 모모라는 기초상에서 숙지와 산수유와 산약 등과 같은 자보 신음 해주는 신음을 자양하고 보충해주는 적자죠. 주는 기본상에다가 기초 위에 이거를 신음을 보충해주는 그 충분한 신음을 북돋아주는 것을 기초로 깔아놓은 뒤에 여기에다가 짜샹 더한다, 첨가했다. 양을 북돋는 계지와 부자와 같은 온양지품을 온을 길러주는 품을 더한 것이다. 그러니 그 의도는 뭐에 있는 것이다? 미미하게 작게 미미하게 온보 소화시킨다 이 말. 젊은 화를 온보시킨다. 덮여준다. 덮여서 보태준다.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주 미미한 가운데에 젊은 화를 덮여서 보충해 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기를 살아나게. 신기라는 건 기, 활성화된 활동력을 나타내는 게 기인데 이 기의 활동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온양지기다. 온양지기를 바탕으로 양기가 모든 것을 살려내고 활성화시키는 그 신기를 낳아주고 살려준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배오 해나가는 방법은 서로 배합하고 짝지어 나가는 이 방법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빵파. 여기서 배합해 나간 방법은 바로 무엇에 속하는 내용이냐? 음중구양해 나가는 뜻에 속한다. 음을 키워가는 중에 중에서 한편 양을 구해주는 그와 같은 뜻에 속한다. 그래서 음과 양을 동시에 한꺼번에 북돋아 나가는 음중구양하는 방법을 구사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음혈을 보충해주는 숙주왕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잖아요. 숙주왕. 이 처방. 숙주왕이 이게 30g이 들어가잖아요. 음을 우선 북돋아야 되는 바탕이 되는 터전. 숙지왕 이것이 대폭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온양지기로서 들어가는 부자와 계지와 같은 것들이 들어갔고. 정력, 바로 장경학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뭐라고 했느냐? 선보양자는 필어 음중에서 구양해야 하고 양득 음조인된 즉 생화가 무궁하게 되는 것이다. 보양을 잘한다는 것은 양을 잘 북돋아준다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이 말. 어디에는 음중에서 음을 북돋아주는 가운데에서 양을 구해야 한다. 두 가지를 겸해서 곁들여서 해야지 무조건 음의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양을 들이붓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양이 비로소 그 음의 북돋아 도와줌을 얻어야만 얻게 되면 즉 거기에서 비로소 생화작용이 무궁해지는 것이다. 끝이 없다. 무궁해지는.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것은 그것이 활동할 터전이 항상 있어야 돼요. 활동할 수 있는 터전. 그 터전이 바로 나라로 얘기하면 국토가 되겠고 나라에 대한 경제력이 되겠고 생산력이 되겠죠.
그래야만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활발하게 대외 무역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와 같은 기다릴 때 뭐 하기를 기다린다. 양생 음령하고 신기 충성인된 즉 증화 동장지공이 자복한다. 양생 음장하고 양이 생하고 음이 채워준다. 양은 생하게 하고 음은 채워주니 신기가 충성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양을 북돋아주고 음을 채워서 신기가 충성해지기를 기다려야 즉 증화하고 봉장하는 공로가 자복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증화, 증등 기화하고 봉장, 봉할봉, 저장할 창, 밀봉하고 저장하는 공로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갈 수빈지증은 수지이 주로다. 그러므로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자주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은 그에 따라서 저절로 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몸의 기전을 제대로 돌아가게만 만들어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